헬스장 또는 운동할 때 흔한 실수, 나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공감 가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이 몸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4가지, 또 나한테 맞는 강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저강도로 걷기만 하시는 분들, 지루하니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만 보내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 유행하는 운동만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회원분이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이제서야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행동의 변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보는 것, 그게 바로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말 그대로 산소를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헬스장에서 보면 러닝머신에서 저강도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해도 몸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운동 강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몸이 편하다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운동 강도는 뭘까요? 운동은 약간 힘들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숨이 조금 차고 땀이 나고 몸에서 조금 힘든데 라고 느끼는 정도를 유지하면서 운동하셔야 운동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효과를 보려면 호흡이 가빠질 정도, 즉 조깅 이상 강도는 되어야 심폐기능 향상, 체지방 연소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러닝머신에서 7.0 속도로 10분도 못 뛴다면 현재 그게 내 체력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강도에서 내 몸을 서서히 적응시켜야 한다는 것. 오늘은 3분, 내일은 5분, 조금씩 늘리면서 어제보다 조금 덜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7.0의 속도로 10분 이상 뛰는 게 편해졌다면 그때는 속도를 조금 더 올리거나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할 때 추천드리는 자극도는 3에서 5 정도의 강도, 즉 내가 조금 힘들다라고 느낄 때 그게 바로 몸에 변화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 즉 무산소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웨이트 트레이닝, 맨몸 운동, 필라테스, 크로스핏, 역도 등 모두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제일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따라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운동을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하체가 약하다면 하체를, 상체가 약하다면 상체를 더 집중해서 훈련해야겠죠. 아까 유산소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극도 약하고 집중도 안 되는 방식으로는 근력 운동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이는 근육, 이른바 패션 근육에만 집중해서 가슴, 팔, 어깨 위주로 운동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극이 잘 오니까 운동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균형이 심해지고 통증도 늘었습니다. 이처럼 편식하듯 운동하거나 혹은 자세보다 무게에만 집착하는 경우, 저는 이런 분들을 저처럼 아프게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세를 잘 모른 채 무게만 계속 늘리다 보면 자극은 근육이 아니라 관절과 인대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본 자세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에 강한 자극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근육을 쓰고 있는지, 그 부위에 자극이 정확히 들어오는지, 자세가 무너지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처음에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근육을 의식해서 써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느낌이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때부터 운동이 재밌어지고 운동 효과도 확실히 올라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굉장히 뻣뻣한 편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을 뻗어 바닥을 터치하는 것조차 정말 힘들 정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평소에는 손끝이 바닥에 닿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이 스트레칭을 소홀히 한 채 웨이트나 힘을 쓰는 운동에만 집중한다면 부상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금은 운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동작이 계속 반복된다면 혹은 사소한 움직임으로도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언젠가는 문제 부위가 터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다친 부위는 다시 다칠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면 운동 전에 발목, 무릎, 고관절, 전신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꼭 필요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운동 부위의 근육과 관절을 운동 전,
중간중간 운동 후에 나눠서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워밍업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유연성과 움직임이 뛰어난데요. 그들이 워밍업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건 그만큼 유연성이 퍼포먼스와 부상 방지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하는 동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강도의 운동일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칭도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평소에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에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고 몸에 편안함을 주고, 운동 중인 분들에겐 안전하게 운동 강도를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이며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운동 부위의 펌핑감까지 높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어릴 때부터 유연성이 부족했거나 오랜 기간 힘을 쓰는 운동에만 해오신 분들은 또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몸이 많이 굳어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시작하신다면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만족도도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운동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식단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식단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식단 하셨냐? 아니면 단백질 잘 챙겨 드시나요? 물어보면 단백질 보충제는 마셨는데요. 아니면 하루에 계란 2개 정도 먹는데요. 그 정도로 섭취로는 운동 효과를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몇 끼니마다 질리지 않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아침엔 계란이나 두유, 점심엔 고기나 생선, 중간에 간식으로 단백질 보충제, 저녁엔 두부나 육류, 계란,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하루에 3끼나 4끼로 나눠 단백질을 채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마법 같은 식단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이 SNS에서 본 4끼 식단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따라하는 건 절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처럼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 환경에 맞춰서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며칠 안 가서 포기하거나 요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고, 운동한다고 단백질만 먹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들어와야 에너지를 만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원푸드 다이어트, 어떤 식품 하나만 먹는 다이어트, 현실은 과도 광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평생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체지방을 감량해야 할 시기라면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식사를 끊는 게 아니라 더 자주 나눠서 먹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동을 제대로, 식단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한두 달 안에 바뀌려고 하는 건 솔직히 욕심입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나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